내가 달려갈 내일을 깔아둔다. 내가 달려갈 내일을.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확실하게 구분해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하기 바란다. 30분의 시간, 이것이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1단계, 하기 싫은 일을 명확히 하기. 지금 이 순간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적어보세요. 당신이 마법사라면 무엇을 적어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그만두시겠습니까? 깊이 고민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적으세요. 손을 멈추지 말고 펜이 움직이는 대로 하기 싫은 일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2단계, 하고 싶은 일 명확히 하기. 이번에는 하고 싶은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어떤 제한도 두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이룬 그 순간의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33세, 36세 동안에 하고 싶은 일, 일본 최고의 마케터가 된다. 사업가 집을 짓는다. 37세, 39세에 재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억만장자로 만든다. 사회 공헌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보람있는 사업을 시작한다. 원래 37세다. 노트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33세부터 36세까지 하고 싶은 일은 이미 실현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37세부터 39세까지 하고 싶은 일은 재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억만장자로 만든다는 목표였다. 신기하게도 나는 원래 억만장자 창출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5년 전에 종이에 적어두었다. 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는데도 말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레일을 달리는 사람의 인생의 속도가 확연히 다르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결판을 짓는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명확해졌는가?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결판을 짓는 것이다. 결판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 싶은 일은 경영 컨설팅이었다. 사장은 공개 직원을 회사에 넘겼다. 그렇다고 하락세를 이어하던 회사를 넘긴 것은 아니었다. 소음이 알찬 번듯한 회사였다. 효율이 매우 높은 고객 확보 시스템과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이제 막 이익을 회수하려는 시점이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예측 가능한 수익이 보장된다. 그러나 사장은 하기 싫은 사업을 앞으로 몇 년이나 계속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재활용업체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면서 큰 비용을 얻었지만 자신은 이제 이 사업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활용업체 운영이라는 하기 싫은 일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판을 지은 것이다. 주의할 점은 사장이 단순히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장은 경력 컨설턴트가 되어 다시 회사를 설립했다. 당시에는 자신이 컨설턴트로 자리낼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전부 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다. 그는 나를 찾아와서 건축업이 하기 싫다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기 싫다기보다 머리를 숙이는 영업이 싫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기 싫은 건 아니거냐. 단지 영업이 하고 싶은지 않은 거죠. 사장은 창업한 지 2년 만에 주택 59채를 수주받았고 현재 지역 1위 업체를 이끌고 있다. 단순히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세 보적으로 해석하지 않길 바란다. 세미나에서 설레는 일만 하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라고 물으면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뿐입니다. 답한다. 그런 식으로 회사를 그만둔 이들은 세미나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빈둥거리는 실업자로 전락한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은 분명히 있다. 배워야 할 것은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던져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결판을 지을 필요가 있다. 정말로 하기 싫은가? 하기 싫은 일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은 뭔가? 회사가 싫은 것이 아니라 저 자세로 영업하는 일이 싫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나?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좀 더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졸업할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 그렇지 않은 거? 나만의 미션 찾기.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적다 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미션 사명감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라고 해도 좋다. 미션이 없어도 사는데 지정이 없다. 미션에 대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미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일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실현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누구든지 일상적인 활동에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내 안테나는 그 목적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건가? 남은 6개월 동안에 돈을 한 번도 벌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보자. 어렸을 때 겪은 괴로움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 갈등은 겪었냐? 지금은 어떤 어려움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미션이 멋있어 보일 필요는 없다. 맨 처음 내 미션은 상식을 깨매는 성공한다였다. 간단 명료하고 제멋대로 했지만 상관없다. 지금 생각해보니 괜찮은 미션이다. 미션. 내 개인의 미션과 겹치는 부분이 내가 운영하는 두 회사의 미션이 그렇다. 세계 최첨단 학습 방법을 전수해서 일본에서 교육혁명을 일으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인재를 단기간에 많이 배출한다. 결과로 일본의 뛰어난 문화, 사상,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점 역할을 한다. 업적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에 최신 경영 비법 기술을 전수한다. 내 생각하기에도 걱정하다 과연 가능할까? 미션은 없는 편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미션을 강조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 종교를 알리는 것이 나의 미션이라는 사람에게 가치관을 강요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미션을 반드시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미션 유무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속도가 자전거와 저트기만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미션은 정말이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퇴근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자신의 미션을 적어보고 싶다면 다음 페이지를 활용해보자. 준비됐는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써보자. 나의 미션.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면 어떻게? 남은 6개월 동안에 돈 한 푼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돈이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왜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나? 꿈과 목표를 가져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처리를 하는 양도 엄청나다. 가속 학습 부분의 세계적인 권위자 폴 실리 박사와 교육심리학자인 윈 맹거 박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뇌는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정보를 처리한다. 시각은 매초 1000만 비트, 청각은 40만 비트, 그리고 촉각은 100만 비트. 이 숫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이 있다고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 뇌는 정말 그 정도로
처리한다. 눈을 감는다.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의 질문을 해서 셔터를 딱 누르면서 본다. 색깔을 보면서. NHK 텔레비전에서 카르타 일본 선수 대회를 중계한 적이 있다. 너는 이토록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글귀를 읽어도 그러니까 숨소리만 들어도 다음에 어떤 카드를 읽을지 예측을 가능한. 유감스럽게도 목적의식 없이 질문하면 너는 기능하지 않는다. 눈앞의 정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세탁기가 고장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바쁜 와중에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서둘대면서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이번 주말 최신 기종 세탁기 5대의 한정 판매라는 세탁기 광고를 보게 된다. 사실 한정 할인 판매는 매주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세탁기를 갖고 싶다라는 요구를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고를 보고도 무심히 지났다.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고속 정보 처리 능력은 주로 이미지와 음악, 감정 등의 정보를 관정하는 우뇌가 담당한다. 이와 달리 논리와 은유를 관정하는 좌뇌는 매초 40비트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좌뇌가 쓸모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좌뇌는 우뇌의 명령과 요구를 보내서 질문에 답한 답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뇌를 컴퓨터에 비교해보자. 우뇌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대량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안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지 겉만 보고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단순한 상자로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화면으로 불러내야 한다. 화면에 나타나는 가치 있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좌뇌, 현재 의식은 컴퓨터 화면에 해당한다. 비록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정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불러낼 수 있다. 결국 우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며 좌뇌에서는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제시한다. 컴퓨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뇌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서 좌뇌로 불러낼 수 있을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화면 좌뇌로 불러낸다. 이 시스템 역시 컴퓨터의 작동 원리와 같다. 하드디스크 안에 정된 정보를 화면으로 불러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색 엔진을 활용합니다. 검색 엔진에 질문이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와 같은 정보를 찾아낸다. 검색 엔진은 당신이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도 스스로 알아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한다. 이와 똑같은 역할을 우뇌가 담당하는 것이다. 뇌는 일단 질문을 받으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매초에 10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답을 찾는 슈퍼컴퓨터다. 질문한 내용을 읽고 있어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적절한 질문을 했는데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것 역시 어떤 목적의식, 즉 미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미션은 뇌에 안테나를 세우고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의 목표를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한다. 중요한 목표가 6,000개인 사람도 있다. 몇 년 전부터 내 목표는 128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스포츠카를 구입한다. 고액 납세자가 된다. 총리가 나에게 전화해서 마케팅 상담을 부탁한다. 하마자키 아유미와 식사를 한다. 아놀드 슈왈츠 체니그와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이를 실현할 목록이라고 부르고 쓰고 나서 2년이 지나자 실현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제법 나와서 깜짝 놀랐다. 너는 이토록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에서 아주 작은 용량의 지식을 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계속 말했듯이 너는 필요하다. 곧 생각하면 1초에 1000만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달달 외우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보다 고성능 패럴렐 컴퓨터에는 내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인간적이고 효율적이다. 어쩌면 당신이 하는 말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나는 일단 해봤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달성되었다. 진짜 본 것이 목표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뭐라고 하겠나? 부자와 보통 사람의 대화. 지금까지 인간의 뇌는 3% 사용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맞아. 문제는 나머지 97%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나머지 97%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것이 스위치가 되겠군요. 그렇지. 질문이 스위치. 질문. 아인슈타인도 내가 만약에 살해에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궁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면 처음 55분은 적절한 질문을 찾는 데 쓸 것이라고 했지.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데 질문을 하려면 목적의식이 있어야지. 그런데 6개월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지? 정말인가? 그럼 다시 모르겠는데 6개월 후에 글쎄요, 예쁜 아가씨도 실컷 놀았으면 좋겠네요. 실컷 놀게나? 하루에 아가씨 몇 명이 되겠나? 한 5명 정도? 그래도 5명 정도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겠나? 그래서 4, 5시간 정도면 되겠죠? 그럼 잠자는 시간을 8시간을 잡고 4시간을 놀았다고 치세. 그래도 아직 12시간이나 남는군. 남의 12시간 뭘 하고 싶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기와 좋아. 아기 얼마나 12시간 내내. 아니요, 그렇게 착달라고 했으면 아이한테도 스트레스니까. 그럼 몇 시간? 한 5시간 정도? 그럼 아직도 남은 시간은 7시간. 그럼 뭘 할 거지? 그러네요. 뭘 할까? 아무것도 없나? 그러게요. 우리 아버지는 멋진 아버지였어. 말이라도 듣고 싶었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낡은 집에 살았습니다. 좋은 집이? 자네가 미션과 연관된 거라니. 그리고 설사 돈을 못 번다 해도 할 일을 찾은 거니. 그 일에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은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다. 24시간 진지하게 일을 몰두하게 되니 성공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음. 이게 아니지. 그럼 이제 다시 미션에 대해서 생각해야겠어요. 미션.